네, 오늘도 하루의 시작,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를 보였음에도 급락세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5% 넘게 밀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요. 또 증시 하방 요인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다우지수는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S&P 500 지수도 낙폭을 줄여 나갔습니다. 또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경기 소비재 이런 쪽은 약세를 보였지만 반면에 금융업종 그리고 산업재, 부동산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줬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일단 전반적인 미국 증시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종료 이후에 이벤트 소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매물이 출회된 거고요. 업종 로테이션이 진행된 성격이 좀 강했던 하루였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은 일단 역시나 엔비디아가 또 엔비디아 했다라고 할 만큼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는데 주요 외사들은 목표 주가를 300달러대 이상으로도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포함해서 소수의 고객사들에서 매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였는데요. 이제는 소버린 AI 수요까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고객 다변화를 시도한 것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대장주이자 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이들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는 여전히 높은 듯해 보입니다. 컨콜에서도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이슈는 딱히 없었는데요. 그래도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또다시 달렸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오르면서 6,307포인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거의 2% 가까운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올 연초에만 하더라도 벌써 이렇게 5,000피를 넘어서 6,000피까지 넘어섰고 7,000피도 이제 정말 멀지 않은 그런 숫자가 되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다만 하락 종목 수가 3배 넘게 많았다라는 점이 특징이었고요. 엔비디아 이야기, 실적 이야기 어제 하루 종일 들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 반영하면서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했죠. HBM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장비 이런 쪽들까지 다 시세가 좋았고요. 한미반도체 급등세 나와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다 각각 7%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LG전자 등을 피지컬 AI 협력사로 공개를 했죠. 현대차가 6.4% 오르면서 60만 원대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요. 또 LG전자도 두 자릿수대 슈팅세가 나왔는데요.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쪽도 좋았고요. 또 삼천당 제약이 또 특징 이슈를 가지고서 크게 올랐는데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들어볼 예정입니다. 관세나 지표에 따른 영향력은 최근에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별 뉴스가 조금 더 증시에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LG그룹의 차례가 이제는 온 걸까요? 그동안 저평가됐던 LG그룹주를 다시 봐야 할지 일단 이 부분이 고민이 되실 거고 또 미증시가 기술주가 많이 간밤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또 반도체 투톱이 어제만큼 잘 갈지 이 부분도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브리핑 전해드리고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오늘 국내 증시에 있어서 트렌드 섹터 4가지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팍스 경제TV 검색하시면 되고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도 바로 연동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실시간 스트리밍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내일 국내 증시 자세히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이루연 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루연입니다. 정말 멈출 줄 모르는 우리 국내 증시 말 그대로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전일장에서 쉬어가던 코스닥도 질세라 힘을 내줬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또 비단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AI, 또 온디바이스, HBM 장비주들까지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강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수부터 보시죠.
코스피 지수 오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오후부터 좀 더 공격적으로 상승폭 확대해 나갔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대한 걱정이 무색할 만큼 고점을 또 한 번 높여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6,313포인트의 고점을 경신했고요. 3.67% 상승해 6,307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코스피의 질주가 부러웠던 코스닥은 수요일장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어제 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1.97% 상승하면서 1,188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역시나 오전 장에서는 조금 미미한 흐름 보였지만 오후부터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9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어제 수급 상황, 기관은 모두 매수를 택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수요일장에 이어 연달아 외국인의 매도 폭탄을 개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받아내는 양상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은 6천억 원대 매수 우위 보였고요. 기관 1조 2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2조 넘게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물량을 담았는데요. 4천억 원대, 1천억 원대 물량 담아냈고요. 개인은 팔자 포지션 취하면서 5,400억 원대 물량 덜었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위원 7명 전원 일치로 만장일치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 결정이 나기 전 한은이 먼저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로 높여 잡았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호조 등을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을 반영했다고 했고요. 이렇게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기 때문에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 명분을 사실상 찾지 못했다라는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이날은 금통위의 6연속 금리 동결로 인하 사이클 종료 관측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시죠. 코스피가 올해에만 약 5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주요국 중에 상승률 또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국민연금 기금이 1,6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1,600조 원을 돌파했는데 연초 국민연금 기금 증가 속도가 지금까지 전례 없는 찾아볼 수 없는 속도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금융통화업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1,473조 원이었던 국민연금 기금은 지금까지 137조 원 더 불어났다고 합니다. 또 과거였다면 이 비유를 하자면 과거 국민연금이 1년 동안 벌어들일 금액을 올해에는 2달 새에 다 벌어들인 거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18.6%로 잠정 집계됐고요. 국내 증시에서만 80%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등에 업고서 어제도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21만 전자 돌파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7.96% 상승했는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 AI 반도체 수출 호조를 또 대항해서 관련해서 클러스터를 좀 확장하겠다. 클러스터 1기 팹에 21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또 ESS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LG에너지솔루션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장에서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 보였고요. 또 강하게 시세 분출하고 있는 LG전자 눈에 띕니다. 어제 LG전자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죠. 엔비디아가 보도자료를 통해 LG전자와 함께 피지컬 AI 협력,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하면서 어제 장에서 전반적으로 시세 강했습니다. 또 운송장비 부품주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현대차 그룹주들 계속해서 좋은 실적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10조 투자와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로 수요일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같은 업종 내에서는 방산주와 조선, 해운주들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다른 업종들에 비해 좀 움직임이 크지 않았던 제약바이오주, 어제는 좀 관련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 넘게 상승했고요. 삼천당제약은 상한가 마감했고 셀트리온 1% 정도 빠졌습니다. 관련된 소식 특징주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 종목.
삼천당 제약입니다. 어제 상한가 달성했죠. 무려 75만 7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삼천당 제약 관련해서는 이 먹는 비만약 관련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GLP-1 제네릭에 대해 영국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독점 라이센스와 상업화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계약은 유럽 11개국에 대한 독점 판매와 제품 공급 계약이라고 회사는 전했는데요. 입찰 중심의 유럽 시장에서는 제품 판매 순이익을 삼천당 제약이 60%, 또 파트너사가 40%로 확정을 지어서 수익률의 60% 배분받는 구조를 확정지었다고 전했고요. 덕분에 상한가 달성하고 나섰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바로 카카오입니다. 어제 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제 카카오 그룹주들 대부분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이미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화될 경우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꼽히면서 이 분야 대장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었죠. 또 서클이 전거래일 뉴욕 증시에서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확인됐기 때문에 어제 국내 프리마켓주에서도 카카오주의 흐름은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6.97% 상승해 6만 1,400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AI 시그널입니다. 첫 번째 시그널 반도체인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셨을 엔비디아의 실적,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발표가 됐는데 사상 최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젠슨 왕 CEO는 AI 투자를 벌이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오히려 더 좋아질 거다라고 당당하게 발언하고 나섰는데요. 엔비디아의 호실적은 AI 확산으로 이 데이터 센터 사업 자체가 성장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해석이 좀 많았고요. 특히 어제의 실적이 AI 산업이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품론이 일부 완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반도체 투톱 또 소부장 주까지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또 관련해서 TC본더의 대장주죠. 한미 반도체는 상한가 달성했고요. 또 펩트론은 29% 넘는 상승세, 또 코스텍시스는 25%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다양한 주까지도 모두 강세를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지주회사입니다. 최근 K증시의 호황, 또 3차 상법 개정안과 주주 환원에 대한 배당 매력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았는데요. 오히려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난 후 어제 장에서는 지주사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락세에 대해서는 이 배당락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배당 기준일이 27일 기업이 많았는데 그 전인 이틀 전 25일 이후에 매수를 했어야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제가 26일이었기 때문에 금융지주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요. 이 배당 기준일이 지나면 주식을 사더라도 배당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산업홀딩스 12% 넘게 파란불 켰고요. 또 현대 GS홀딩스도 9%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면서 기술주 전반의 하락이 야기됐습니다. 원인과 관련해서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또 고점에 대한 부담감과 젠슨 왕 CEO의 명확하지 않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발언 등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인데요. 간밤 미국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03%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1.18% 하락, S&P 500 지수도 0.54% 하락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미국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거래일 연속해서 상위 10개 종목 중에 한두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어제 장에서는 3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장을 걸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많이 빠졌습니다. 5.5% 하락하고 말았는데요. 매출 682억 3천만 달러를 무려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의 고성장 기대가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는 인식이 작용하면서 간밤 하락했습니다. 또 애플은 신제품 출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맥북 시리즈와 저가형 아이폰 등 실속 있는 신제품 라인업으로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인도 시장에 추가적으로 애플페이를 도입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논의를 한참 진행 중이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또 알파벳 구글은 AI 이미지 생성 도구인 나노바나나의 업그레이드 버전 나노바나나 2를 공개하고 나섰고요.
이어서 브로드컴, 2027년까지 100만 개 AI칩 판매 계획을 공개했지만 엔비디아가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 가격 매력도 함께 증명을 해내면서 오히려 경쟁사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하락했습니다. 3.19% 하락하고 말았고요. 또 테슬라 관련해서는 최근 법원의 판결이나 누적 판매량 감소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장을 이어갔었는데요. 간밤에는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는 주요 고객사라는 점에서 엔비디아의 주가 영향 함께 받아가면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미국 특징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아이온큐입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4분기 매출액 6,19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고요. 이는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매출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주 일라이릴리입니다. 요즘 정말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좀 경쟁적인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라이릴리 역시 경구용 신약 오포글리프론을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 효과가 경쟁사보다 2배 더 강력하다고 전했고요. 또 가격 경쟁에 있어서도 한 달 기준 149달러, 즉 하루 커피 가격인 약 5달러 수준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FDA 심사 결과 현재 밟고 있고요. 이르면 올해 4월 중에 최종 승인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세 번째 특징주 델입니다. 델 테크놀로지스가 AI 서버 매출 500억 달러 달성 전망과 함께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주가 시간 외 거래에서 10%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요.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급증이 실적으로 확인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델은 4분기 실적에서 매출 333억 8천만 달러로 동기 대비 무려 4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이 조정 주당 순이익 역시 3.89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무려 10% 넘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현재도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재 시황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은선물과 금선물 모두 하락했는데요. 금선물은 0.22% 하락했고요. 음선물의 경우 조금 더 낙폭이 컸습니다. 2.35% 하락하면서 8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장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6,000피 달성,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금리 결과까지 정말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마지막,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오늘도 팍스경제TV와 계속해서 좋은 소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가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이루연이었습니다.
네, 일단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다우지수 홀로 0.03% 오른 채 거래를 마쳤고요. 49,499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나스닥은 22,878선, S&P 500 지수는 6,908선에 거래를 마쳤네요. 일단 엔비디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어닝 서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반적인 반도체주들, 기술주들의 낙폭을 주도했습니다. AI 투자 과열, 그리고 지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된 건데요. 일단 4분기 실적을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제는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컨콜에서 향후 매출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제한적이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오늘 장에서 급락세를 보인 거고요. 또 AI 투자 스토리에 이제 초과 수익 구간이 정점을 지났다라는 인식까지 시장에서는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AI 설비 투자 그리고 또 동시에 AI 기술이 소프트웨어라든지 부동산 업종, 다양한 업종 전반에 있어서 기존 산업을 교란할 수 있다라는 AI 공포가 또 짙게 나타났잖아요.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히트맵 통해서 주요 종목들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빨간불은 하락이고요. 초록불이 상승입니다. 반도체 쪽 보시면 대부분 좀 빨간불을 짙게 그려냈습니다. 엔비디아도 하락했지만 브로드컴이 3% 넘게 밀렸어요. 엔비디아와의 경쟁 심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인 거고요. 또 AMD도 경쟁 심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3% 넘게 밀렸습니다. TSMC는 2.82% 마이너스권이고요. 인텔도 3% 밀렸고 램 리서치도 4% 넘게 부진한 흐름 보여줬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 넘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도 3.13% 하락 마감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웨스턴 디지털도 2% 넘게 밀렸고 시게이트도 하락세, 샌디스크는 반면에 3% 초록불 그려냈는데요. 번스타인의 TMT 포럼에서 인공지능의 수요로 인해서 낸드 시장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고 언급을 한 가운데 데이터 센터 고객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발표 속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권을 보였습니다. 자본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나타났지만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강세가 진행된 데 힘입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알파벳은 제미나이 그리고 서치렌즈, 플로우의 나노 바나나 2, 이 AI 이미지 생성 모델을 적용한다라고 발표를 또 간밤에 했습니다. 그러나 자본 지출에 대한 부담을 또 반영하면서 하락 마감 1.8% 마이너스권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메타 플랫폼 0.5% 강보합권입니다. 자본 지출 우려로 이 부분 메타 플랫폼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AMD와의 계약 체결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평가 속에서 상승 전환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도 1.29%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특징적으로는 아이온큐가 있었겠죠. 21%나 급등을 했는데 예상을 상회한 매출 그리고 적자폭 축소 소식에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헤드라인 시간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이야기 오늘 좀 자세히 나눠볼 건데요. 영화 빅쇼트에 나오는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죠.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가 닷컴 버블 당시에 위기를 겪었던 이 시스코 시스템즈와 지금 현재 매우 비슷하다라는 또 평가를 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버리가 이제 엔비디아와의 구매 약정이 952억 달러로 1년 전 162억 달러 대비했을 때 급증한 점을 좀 콕 집어서 지적을 한 건데요. 주요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엔비디아가 이 정도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게 구매 약정인 건데 앞으로 늘어날 AI 칩에 대한 이 수요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버리는 그런데 이 발언을 두고서 엔비디아가 향후 수요 강도를 좀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 독점적으로 좀 이거를 대규모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평가를 내놓았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수출 충격도 아니고 외부 요인도 아니다. 이는 사업 계획 내부에서 비롯된 변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단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장기적으로 공급망 생산 능력을 선점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보였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버리는 닷컴 버블 시기에 시스코의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스코는 인터넷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에 지난 2020년 3월이죠. 세계 최대 시가총액을 보유한 기업이었고요. 고성장 기대에 맞춰서 대규모 구매 약정을 체결을 했는데 결국 수요에 받쳐주지 못하면서 이 과잉 재고를 떠안게 됐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시각을 좀 표한 거고요. 바로 이어서 엔비디아가 또 콩콜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채원 앵커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저와는 좀 콩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탈 엔비디아 흐름이 좀 거세졌다 이런 일각의 평가가 무색할 만큼 실적은 너무나도 좋게 나왔죠. 그리고 여전히 엄청난 수요를 자랑했습니다. 호퍼칩은 물론이고 출시된 지 6년이 지난 제품도 아직까지도 품절 상태다라고 밝혔고요. 전략적으로 재고와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향후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기 이상의 수요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컴퓨팅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에이전틱 AI 시대가 열렸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블랙웰 그리고 엔비링크 또 현재 추론 분야의 최강자로 토큰당 비용을 크게 낮췄고 차세대 베라 루빈까지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눈길이 가는 건요. 기존에 제시했던 이 5천억 달러 매출 목표마저도 초과 달성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내년까지 이 성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공급을 확보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죠. 이번 달에 특정 중국 쪽으로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봤더니 중국 고객에게 소량의 H200 수출을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승인했다. 딱 요 정도만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이 자사 제품을 실제 수입까지 허용할지는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중국에서 많은 신흥 강자들이 기업 공개에 나서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또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 쪽을 향해서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분기에도 중국 관련 매출은 잡히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러나 또 밤사이에 나온 소식 중에서는 트럼프가 허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 한 건도 판매되지 않다는 이런 언급이 미 상무부 차관보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고요. 빗장을 단단히 좀 걸어잠금 이 중국 당국의 규제가 아무래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1천억 달러로 발표됐던 오픈 AI에 대한 투자액을 300억 달러로 대폭 줄였었는데 이 부분 대폭 축소할 것이다라는 이 보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측의 불화설이 불거졌는데 이 부분을 의식해서 이제 젠슨 황 CEO가 양사 관계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죠. 그런데 구체적인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일단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업계 재정적 우려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비롯한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좀 불안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콩쿨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앞으로에 대한 뭔가 새로운 이야기는 있지 않았지만 그동안 시장에 나온 우려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좀 달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란과 미국 간의 또 지정학적 리스크의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서 기사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단 협상 테이블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회담은 끝났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합의는 없었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26일이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차 핵 협상에서 미국의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일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이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제안에는 핵 무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기술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 국제원자력기구 그리고 IAEA 이 감독하에 우라늄 재고 농축도를 낮추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영구적인 농축 중단이나 핵시설 해체 그리고 우라늄 비축량 이전 이런 부분은 거부를 했고요. 이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중단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입장과도 크게 다른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미국 측에서는 이란이 핵 무기 개발을 다시 추진하려 한다 이러는 또 주장도 재차 나오기도 했고요.
일단 JD 벤스 미 부통령은 만약에 이란이 핵 무기를 다시 구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실제 우린 그들이 정확히 그런 시도를 해왔다는 증거를 봐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4일 국정연설에서 이란이 핵 무기 프로그램을 재개하려고 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이에 이란이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했지만 벤스 부통령도 증거를 내가 봐왔다라고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장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제 기술적 차원 논의를 또 이어갈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미국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역시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 주에도 발표가 됐는데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일단 청구 건수는 21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한 주 전보다 4천 건 늘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는 못 미쳤습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급격한 고용 냉각은 나타나지 않은 셈이고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를 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2월 고용 보고서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헤드라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빅테크를 한 자리에 모은 뒤에 전기료 부담 서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간 25일이죠. 아마존과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XAI, 오라클, 오픈 AI 등 여러 빅테크들 경영진을 다음 달 4일 백악관에서 전력 비용 부담 서약에 서명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서약에는 각 기업이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마다 자체 전력 공급 시설을 건설하거나 임대,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서약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공개적인 약속인 만큼 각 기업들은 책임감을 갖고서 이행할 것이다 라고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해보면서 앞으로 일반 국민의 전기료 상승에 대한 불안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양시장 모두 개장을 했습니다. 네, 개장을 양시장 모두 했기 때문에 화면 잠시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6월 27일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장도 모두 양시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증시 분위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시장 모두 다 오늘은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미증시의 영향 때문일까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코스피가 1% 넘게 밀리면서 6,22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약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84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개인이 거래소에서만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역시나 개인 매수세 계속 강하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토해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기관도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홀로 사들이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 동반 쌍끌이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일단은 팔아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어요. 외국인의 매도세는 지속되고 있고 반면에 개인의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모를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단 종목들 살펴보면서 개별 종목들 분위기 살펴볼게요. 먼저 거래소부터 봅니다. 지금 현재 1위부터 15위까지 종목들인데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기술주 미증시에서 약세 영향으로 지금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8%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하락폭이 큽니다. 2.8% 하락이네요. 그리고 현대차도 1% 넘게 쉬어갑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도 쉬어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쉬어가다 보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SK스퀘어도 쉬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반면에 원전, 방산 쪽 흐름이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4.8%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10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2.8%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조선 쪽도 수급 들어오는 모습이네요. HD 현대중공업이 1.6% 상승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KB금융도 오늘은 1.8%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도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훨씬 월등히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1위부터 15위까지 지금 살펴보시면요. 에코프로가 1% 넘게 하락이고요. BM도 1.5% 쉬어갑니다. 삼천당제약 어제 정말 뜨거운 시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그래도 계속해서 추가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1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바이오 쪽으로 좀 힘이 좋은 모습입니다. ABL 바이오 1% 상승, 리가켄 바이오도 1.49%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HLB는 어제 이어 오늘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고 펩트론도 2% 하락하면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개장 극초반 상황 좀 살펴봤고요. 저희 어제장 그리고 국내 증시에 있어서 현재 트렌드 섹터 뭐가 있을지 4가지 정도 알아보고 올 건데요. 신예원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살펴보는 시간 캐스터 신예원입니다. 어제도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를 이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코스피 시장 6,300선 넘겼는데요. 비록 외국인이 2조 원 넘는 차익 실현 매물 출하했음에도 개인이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받쳐줬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르는 대기록을 쓰고 있는 우리 증시지만요. 단기적인 속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제가 최근 크게 상승폭 키우고 있는 4가지 트렌드 섹터 준비해봤는데요. 반도체, LG그룹주, 증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비록 오늘은 AI 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가 5.5%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요. 어제는 정말 많은 기업이 땡큐 엔비디아, 땡큐 젠슨황을 외쳤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 25일에 시장 예상치를 한참 웃도는 역대 최고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요. 이는 곧 국내 반도체 소부장 종목으로 온기가 퍼지게 됐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의 흐름 정말 심상치 않았죠. 어제 무려 28%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갈아치웠는데요. 한미 반도체는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메모리 업체에 TC본더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바로 TC본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가 간접적으로 한미 반도체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이 자극된 걸로 풀이됩니다. 이런 기대감이 이어져서 오늘도 한미 반도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마이크론이 한국 소부장 기업의 협력을 강화해서 공급망을 늘리자며 손을 내밀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대만, 싱가포르 공장의 반도체 공정 라인 조성과 또 가동을 서두르기 위해서인데요. 이미 한미 반도체, 펨트론과 같은 주요 기업들은 이미 마이크론과 거래를 끝낸 상태인데 이들 외에도 이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한국 기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또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강세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요. 국내 반도체 대장주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도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20만 전자, 100만 닉스 달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새 호재가 더 나오면서 어제 이 두 종목 모두 7%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반도체 투톱 시총이 2,00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또 삼성전자에게는 새로운 이슈도 있었죠. 바로 갤럭시 S26이 베일을 벗으면서 오늘부터 사전 판매 시작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모델에서는요, 고개를 살짝만 옆으로 돌려도 선명하던 화면이 그대로 암전이 되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또 자연어 기반의 대화형 에이전트로 진화한 업그레이드 빅스비와 같은 신기술들이 탑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용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섹터는 바로 LG그룹주입니다.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AI 반도체를 넘어서 퍼진 듯합니다. 바로 피지컬 AI까지 내다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LG전자와의 피지컬 인공지능 협력이 언급되면서 어제 10%대의 상승폭 키워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지 시간 25일에 이 피지컬 AI를 위한 코스모스와 아이자크 루트 모델을 새롭게 공개했고요. 이런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스택을 LG전자가 활용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 코스모스는 피지컬 AI 모델 구축 지원 플랫폼을 의미하고요. 아이자크 루트는 휴머노이드 로봇 추론과 기술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LG전자의 로봇 사업은 올 초부터 아주 기대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CES 2016에서 홈로봇인 클로이드를 공개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이 홈로봇 외에도 로봇의 근육 역할을 해주는 액추에이터 브랜드 악시움을 공개하는 등 이 로봇 부품 사업으로의 진출도 예고했습니다. 또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LG이노텍은 로봇에 적용하는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담당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로봇용 배터리를, 그리고 LGCNS는 피지컬 AI의 학습을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의 로봇 산업 진출에 대한 성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이 교보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37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말 많은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왜 LG전자를 주목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LG전자는요,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가정용 로봇 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높은 인건비 부담을 고려했을 때 가정용 로봇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동안 LG전자가 보유해온 스마트홈 데이터, 그리고 신규 생태계 또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적용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덕분에 어제 LG그룹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냈는데요. LG이노텍 20%, LG전자 10% 넘게 상승했고 LGCNS는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섹터는 바로 증권주입니다. 어제도 증권주 코스피 상승 랠리 탑승에 성공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증권사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세 연출했는데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요. 오너가 우호 세력에게 자사주를 넘기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증권가에서는 이 중장기적인 코스피 자산가치 재평가를 확인했는데요. 이전에는 자사주를 장기 보유하면서 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이런 권한들을 제약하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상상인증권 상한가 달성하면서 동전주 탈출 성공했고요. SK증권 18% 넘게 상승했고 유진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모두 4%대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ETF 수익률에서도 증권주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코덱스증권은 연초 이후에 83%대로 가장 높은 수익률 얻어냈다는 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주 시장이 조정을 맞이할 거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이 막상 통과되면 입법 기대감이라는 상승 재료가 소멸되기 마련인데요. 이런 정책 기대 심리는 단기적일 뿐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을 조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트렌드 섹터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 이 디지털 자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안정하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제는 규제 체계가 구체화되면서 점점 안정적인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 코인, 즉 USDC의 발행사 서클이요, 시장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USDC는 발행량만큼 달러와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서클의 수익 대부분은 이 준비자산에서 발행하는 이자 수익에서 나옵니다. 근데 최근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국채 이자 수익이 확대된 점이 이 서클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서클의 주가는 현지 시간 25일 35%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헥토파이낸셜 한때 20%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소폭 하락하면서 어제 15%대 상승 마감했고 카카오페이 6.55%, IT생글로벌 7%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화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꼽히는 대장주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견조한 수요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또 시장에서는요,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금융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규제 체계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정적인 준비금 구조를 갖추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와 송금 인프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주목받는 섹터로 꼽아봤습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번 한 달도 주가가 눈코 뜰 새 없이 빠르게 치고 올라갔는데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시그널 챙겨가시면서 2월의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섹터 전해드린 캐스터 신예원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4가지 알아봤고요. 현재 9시 15분 거의 50초 지나가고 있는데 장 극초반과는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증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갭 하락하면서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장 초반보다는 많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파란불 그려내고는 있어요. 6,27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강보합권이긴 하지만요. 1,189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단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부터 볼게요. 반도체 안에서 지금 장극 초반보다는 또 역시나 국내 증시는 힘이 강합니다. 반도체 종목들 반등하는 흐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상승 전환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좀 지금 순간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양전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금 하이닉스도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오늘도 강합니다. 8% 넘게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도 지금 4% 넘게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스피 안에서는 좀 시가총액 상위단에 있는 섹터들 위주로 거래대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전이라든지 조선 그리고 우주항공 쪽도 좋은 흐름인데요. 하나하나씩 종목들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5%, 하나시스템도 4%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도 지금 또 보합권으로 낙폭을 줄여냈습니다. 그리고 한전기술이 8%인데 좀 역시나 원전 안에서 정말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그 노릇을 톡톡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오늘은 쉬어가나 했더니 지금 또 상승 전환한 모습이고요. 지수가 아무래도 올라오다 보니까 다들 조금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폭을 좀 줄여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 강합니다. 삼천당 제약이 지금 거래대금 상위 1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조금 전 각 장극 초반보다도 또 더 상승폭을 키워냈습니다. 아침에 홈페이지에서 허위 사실이다라는 이런 이슈도 잠깐 있었는데 10%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제주반도체 같이 5%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화제약이 18% 슈팅 나와주고 있고요. 또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에임드바이오가 눈에 띕니다. 14%나 지금 급등하면서 5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트론도 반도체 쪽이죠. 7%대 지금 상승하면서 33,9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또 간밤에 미증시에서 아이온큐가 실적을 보이면서 급등했죠. 그 부분에 따라서 엑스게이트도 지금 3.9%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상위 15위 단에 올라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국내 증시는 진짜 지수를 전망하거나 뭐 예측하기가 무용론이 거론될 정도로 주가 상승 속도가 역대급 속도입니다. 정말 올해가 또 아무래도 말띠의 해인 만큼 이렇게 주가 상승률도 정말 크게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단기 고소공포증을 느낄 수도 있는 현재 구간이지만 그래도 여전한 개인의 매수세 또 그리고 이렇게 올랐음에도 10배 초반인 PER 밸류에이션까지 감안한다면 계속해서 주식 시장은 계속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이어지는 팍스경제 프로그램들 보시면서 든든한 전략들 세워가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